큰일 났네. 잘 풀었네. 자, 얘들아, 저는 뒤로 갈수록 어렵게 냈고 앞에는 좀 기본문으로 깔아놨습니다. 얘들아, 일쪽에 보니까 일쪽에 얘들아 별거 없는데 내가 여기 4번 문제를 좀 틀리셨어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뭐라고 돼 있어? 4번 문제. 세점 ABC가 있다. 근데 그 3분 52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D가 어디 있어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을까? 라는 머릿속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넓이가 같다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 그려서 윗변과 높이를 찾아야 돼. 다시 한번. 삼각형의 넓이, 윗변과 높이.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해보자. 자, A점 5,3이야. 5랑 3의 교차하는 다음에 점을 찍을게. 그 다음에 B는 2,1이야. 2와 1쯤에 여기다가 B를 찍을게. 그 다음은 이제 C는 3,0이야. C는 3,0. 저희가 이렇게 그렸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3분 52를 움직이는 점. 얘들아, O는 어디 있어? 여기 원점이지. 그럼 O랑 C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 52를 움직이는 점 D에 대해서 문제에서 질문이 뭐야?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C가 같대. ABC 이렇게 연결된 삼각형의 넓이랑 비교되는 게 누구야? 그거랑 비교되는 거. ADC. 근데 ADC는 어디 있어? A, C는 있는데 D가 없잖아. D는 여기 있으면 어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 D가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 대충 여기 D. 그때 여기 ADC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ABC랑 ADC의 면적이 같으려면 D가 어디쯤에 놓여 있을지를 추측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니? 물론 그림상 딱 봐도 보이는데 바로 이 삼각형과 저 삼각형은 밑변을 여기로 써 AC로 공유하고 있죠. 돌려서 보면 얘들 삼각형 두 개가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높이가 같으려면 여러분들 이 양끝점을 연결했을 때 얘가 평행해져야 된다는 추측을 좀 했니? 그걸 시험 시간에 떠올렸니 혹시? 다시 한번. 양끝을 연결했을 때 얘가 평행해져야 되겠지. 이해됐어? 중학교 때 배웠잖아. 평행선이 있을 때 밑변을 공유하는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넓이는 같은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뭐 하면 돼? 평행해진다를 쓰면 돼. 자, D는 몇 콤마 몇이야? A, 0으로 써도 괜찮을까? 그치? 그 다음에 BD를 연결한 지직선은 기울기를 잴 수 있잖아. 기울기 우리 써볼까? B는 2,1.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 증가한 분의 Y 증가한 다 뺀 거분의 뺀 거 해보자. 그럼 2-A분의 1일까? 오케이? 그게 뭐이면 될까? 상대방과 똑같다. BD의 상대방 AC. 근데 AC를 뭐 기울기 잴 수 있지. 양끝점 빼보세요. 뺀 거분의 뺀 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의 몇 나와요? C 3,2에 3,0이야? 그러면 뺀 거분의 뺀 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두 칸 동안 3 증가하니까 2분의 3인가? 그렇지? 그게 뭐 하면 돼? 서로 같을 때 평행해진다는 건 기울기를 얻어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되다는 대각선끼리 곱해볼까요? 그럼 이 수를 만족하는 건 몇이야? 대각선끼리 곱하면 2는 3배의 얘. 오케이? 그럼 만족도는 이 찾았니? 몇 나와? 3A는 4인수. A는 몇 나와? 3분의 4. 근데 구하라는 게 어차피 근데 이거는 AD의 기울기잖아. AD의 기울기.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D는 좌표가 3분의 4,0이니까 3분의 4,0이 D고 그 다음은 A는 5,3이었으니까 두 점의 기울기를 재시면 됩니다. 그럼 몇 나올까요? 또 뺀 거분의 뺀 거 하면 되겠지? 몇 나오니? 이거랑 이거를 AD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도와주세요. X끼리 뺀 거
5분의 3분의 통분해서 빼면은 11분의 얘에서 빼면 3이죠. 그래서 11분의 9. 정답은 그래서 5번 넣으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것도 도장 다음 주까지 도장 받아야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1쪽 이거면 될까요? 나머지 쉽죠? 이쪽 갈까요? 원래 이쪽 뭐 6번은 집합 포함이냐 소속이냐, 그러면 포함이냐 소속되냐 이거 구별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7번 넘어갈게요. 8번 넘어갈게요. 괜찮습니까? 7번 잘하네. 이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넘어갈게. 얘들아 6, 7, 8 넘어갈게. 9번 3단 논법을 쓰면 돼요. 3단 논법이라는 주제가 있어. 9번 보고 있니? 3단 논법. 10번은 필요 조건이 된다. 같은 말이 뭐야? 필요 조건이 된다. 같은 말. 화살표를 맞았을 때 차이다. 화살표 맞았을 때 차이라는 건 이렇게 둥글게 벌어지시면 집합이 포함되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버. 에이 실은 몇 푼이야? 실버 많이 의외로 쳤어요. 실버. 여러분들 이거 11번은 여러분들이 그 시력 검사만 해서 맞으시는 분들. 에이 모르겠다. 얘들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올라 내려 지그재그로 보이죠?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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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 몇 번 가야 돼? 지그재그 좋습니다. 얘들아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각각의 알파벳이 적혀있죠? 여기 A 자리에요, B가 놓인 자리, C가 놓인 자리, D가 놓인 자리, E 자리. 근데 얘들아 이 곡선의 이름이 뭐야? Y인 fx 규칙 x가 f를 따라갑니다. 근데 fx 곡선과 여기는 뭐야? y인 x라는 대각선이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f 말고 뭐를 구하래? f 인버스를 구하래. f 인버스 a. 됐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얘들아 우리 일단 뭐 해야 돼? 첫 번째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얘들아 요 x축과 y축에서 이 점선이 맞닿는 곳에 x축의 길이를 y축으로 옮겨놓자. 첫 번째 여기 a, b, c 적었니? 뭐 이거 궁금하시면 이해하면 되고요. 오케이? 왜냐면 y는 x에 다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a, b, b, c, c여야 되니까 이 점선들이 맞닿는 곳에 y는 x에 있는 곳을 다 똑같겠죠. a, b, b, c, d.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우린 역함수 값을 구하고 싶어. 쌤은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째, 그냥 역함수를 그려본다. 뭘로 할래? 치환으로 풀래? 역함수를 그려볼래? 저요? 치원. 치환이 좋대. 보자. 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따가 구하고자 하는 거 합성을 시켜보자. 우리 얘가 필요한 거지. 얘는 뒤에서부터 대입이니까 이거에 근데 F 인버스 A를 모르겠으니까 F 인버스 A를 모르겠으니까 얘를 네모라고 치환해보자. 어떤 수? 네모. 얘들아 이 달하는 수를 이거 네모라고 치환하면 이거 식이 어떻게 돼? 옆에다가 떼서 가져오면 F 인버스 A가 네모가 된다를 지키는 원래 함수는 어떻게 돼? 이거의 원래 꼴로 읽어봐. F의 네모가 A. 됐습니까? 뒤집어서 읽으면 원래 함수니까. 그치? 이건 한번 사다리 타기 한번 해볼까? 어떤 수를 넣어야 A가 될 수 있니? 그래서 F의 네모라는 미지수 A가 돼야 돼. F 함수를 바로 보면서 이거 원래 돼요. A라는 결과가 A가 되기 위한 수는 B 아닙니까? 이해돼요? A가 되기 위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수 네모는 지금은 비어야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B야. 그치? 그 다음 또 뭐 하면 돼? 걔를 한 번 더 앞에다가 대입하면 돼. F 인버스 그거. F 인버스 B가 또 필요해졌네? 또 얘는 어떻게 구하지? 바꿔치기 했어.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를 또 네모로 잡아요. 그럼 이걸 잠깐 동안 네모라고 치환하면 뭐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모를 넣었을 때 B가 되어진다.
B가 되어지는 거야. 그럼 B가 되기 위한 내부는 몇이야? B가 되기 위한 F에 닿은 점 C죠. C 대 P가 나온다. 그래서 C 대 P가 나온다 해서 정답은 C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치환해가면서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치환하기 싫을 때 뭐 하면 될까요, 얘들아? 두 번째 방법. 역함수를 그려도 돼요. 선생님, 역함수 근데 무슨 말입니까? 쌤이 그때 설명한 게 뭐였냐면, 얘들아, 역함수를 그리고 싶을 땐 y, x 선대칭한다. 즉, 이거 뒤집어도 되거든. 근데 이거 뒤집지 말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였죠? 뒤집지 않고 하는 방법. 바로 곡선을 뒤집지 말고 배경화면. 이 배경화면에 x축과 y축에 축을 뒤집자. 자, 축을 뒤집자. 여기를 y축으로 x축 보면은 이게 그냥 인버스예요. 다시 축만 바꿔치기 하면은 그 곡선은 인버스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냥 인버스 함수 그려줬으니까 a를 넣는 거야. 근데 여기서의 a를 인버스 넣는 건 이 함수를 바라보면서 a로 가야 돼. 근데 여기가 지금 x축이라서 a가 될 때 도달하는 결과 B 나오죠? 그 다음은 요거를 F 인버스에다가 대입한다는 게 이게 인버스인데 여기가 X축이라서 그 얻어진 결과 B를 넣으면 C에 도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 풀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니 여러분 뒤집는 거 계속 모르겠으면 치환해서 푸세요. 근데 치환하다 보면 귀찮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너무 귀찮아. 헷갈리기도 하고. 좋습니다. 다음 3쪽. 3쪽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오케이. 3쪽. 12번. 얘들아, 유리함수 그래프 식으로 만들기야. 그래프의 곡선을 식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프 상태 먼저 그려줄게. 어떻게 돼 있어? x축과 y축에다가 뭐가 표현돼 있지? 자, 뭐가 표현돼 있니? 가까워진다. 점선과 점선이야. 여기 2라고 적혀 있고 2라고 적혀 있어. 3. 자, 그 다음은 곡선은 이렇게 굵게 칠해 있어요. 요로로로, 요로로로. 여긴 또 2라고 적혀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곡선이 뭐가 되어진대? y는이야. y는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이 곡선이 얘를 의미한다. a, b, c를 찾아라.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각각의 노인수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이 시에서 뭘 일단 추출해야 될까? 뭘 먼저 뽑아와야죠. 뽑아보자. 바로 점근선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점근선의 식입니다. 얘들아 점근선 어떻게 돼 여기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을 두 개 읽으세요. x가 일정과 y가 일정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x는 어디서 일정해? 이 그림 보세요. 2에서 일정한 점선이 있죠. y는 점근선 어디 있어? 3. 얘가 점근선의 약자야. 점근선 식 두 개 있어. 근데 얘들아 우리는 그래프의 세계랑 그래프의 세계, 수식의 세계. 여기 수식의 세계에서는 점근선 공식이 뭐였죠? 수식에서의 점근선 공식 뭐였지 강의야? 여기서의 점근선 공식이 잠깐만 이 문자에 나요. 뭐였지? 좋아요. 분모가 0이 되는 억지적인 수. 억지적인 0이 되는 수를 찾으면 돼요. x가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난 y 점근선은 어디였지? 서인아? y 점근선 네! 여기였죠. 즉 개수분의 개수로 일정할 때 y는 1분의 a a가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 하면 될까? 서로 같다. 서로 같도록 해보자. 그럼 이 점근선이 이거야 되니까 c는 몇 나와? 마이너스 2. a는 3. y끼가 되면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걸 뭐 하면 돼? 일단 대입해. 지금까지 나온 걸 일단 대입해보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x 플러스 c인데 c가 결정이 됐어요. 마이너스 2.
그다음에 AX의 B인데 AX의 A가 3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죠. B는 아직까지는 몰라. 다시 한번 B는 아직까지는 몰라. 그럼 뭐 하면 될까? 0,2. 한 번 더 보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뭐가 표현되어 있나? 지나는 점. 여기 지나는 점이 하나 보여. 이 지나고 있죠. 그럼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읽으면 어떻게 돼? 지금 0,2 지나는 거 보여? 오케이? 그럼 0,2 지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입해보자. 0, 2를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는 2든 0, 0 넣으면 Y분의 B 0 넣으면 M 넣으면 B만 되죠. 그럼 이게 지켜지는 적당수 찾으면 돼요. 2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A를 진짜. 선생님, 저 맞았는데 틀렸다는. 잠깐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몇지 그러면? 마3이요. 마3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마3.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채점했어요. 함께 드립시다. 네. 자, 풀이 이거 이해됐니? 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꼭 점근선 먼저 비교한 후에 지나는 점이 있다 싶으면 있네? 지난다.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풀었니? 잘했어. 너는 실전에 강하구나. 네. 교재는 잘 안 푸면서 실전에 잘 푸네. 집중할 땐 잘 푸네. 이렇게 숙제 풀 때는 집중이 안 나와. 이치 않는 습관이야. 13번. 13번은 건띠하겠습니다. 오케이? 역함수의 계산값은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과 인벌스. 자기 자신과 인벌스가 합성되어 있으면 무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있죠. 아십니까? F랑 F 인벌스 있으면 무시 가능해요. 합성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꽤 틀렸으니까 볼게요. 이제 14번은 요거 이따가 뒤에 문제 풀 때도 쓰일 거라서 다시 한번 소개해 줄게. 자, 제 주제는 이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곳이 어디야? 다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곳. 그 곳은 어디죠? X, Y는 X,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요? Y는 마이너스 X. X. Y는 X? 또 알아? 원래 함수와 F 인버스가 서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고. 모든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부분에서 만난다고. 그 일부분이 어디야? 바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함수가 fx가 있어요. 역함수랑 만나는 곳. 바로 어디입니까? 뽑아주세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의 선을 그었을 때, 자 y는 x를 그었을 때 이거 기울기 일자리의 직선이야. 그때 그 뚫고 지나가는 점 여기 보여요? 걔가 무조건 뭐가 돼? 역함수와 만나는 거지. 하지만 원래 함수의 역함수랑 만나는 곳은 뒤집혀질 수 있으니까 대충 그리면 아 진짜 못 그렸다. 말도 안 되네. 뚱뚱하냐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곳 반드시 어디야? y는 x랑 만나는 곳이. y는 x 이 대각선과 만나는 곳이었으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 하면 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확인했으면 굳이 안 그려도 돼. 물론 고난도 문제에선 그려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자 fx가 뭐야? 루트 6x 빼기 8. 근데 얘와 역함수가 있을 거래. 근데 이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구조에서 만난대. 그러면 그 두 점의 거리를 재. 마지막 질문이야. 두 점을 만나거든? 걔 거리 몇이야? 점과 점의 거리. 오케이? 뭐 봅시다. 그려볼까요? 그려볼게요. 지금 그려볼게요. 자, 원래 함수만 그리자. 자, 무리함수 그리기 파트야. 얘들아 무리함수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 다인 어떻게 그려? 무리함수 그리기. 그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저게 오른쪽 위.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마디 더 해야죠. 꼭지점 먼저라는 표현. 꼭지점 먼저인데 어디가 시작점이야? 이 그래프의 시작점. 출발점. 꼭지점 어디예요? 3 원래
3분의 8이요. 루트 안쪽이 0이 되는 어떤 수를 찾으면 x가 나옵니다. 그래서 0 되려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자, 3분의 4,0이 지름은 보장돼 있죠. 오케이?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점근선이 아니야. 여기는 꼭지점이야. 3분의 4,0을 찍어. 어딨어? 여기 있겠죠. 포인트. 일단 뭐 하면 돼? x 앞의 개수랑 루트 앞의 개수의 부호를 보면서 결정하면 돼. 그렇습니까? 그럼 양수고 양수니까 오른쪽 위일까? 양수고 양수니까 오른쪽이면서 위로 가보자. 어떻게 그려져? 오케이. 자, 근데 이 함수가 역함수가 만나는 곳이 어디쯤일까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아까 내가 이런 쪽으로 말했죠. 보조선을 풀어. 어떤 보조선? y는 x. y는 x를 그려보자. 얘들아, y는 x를 그려보자. 자, 연필로 여기 원점을 집은 다음에 기울을 큰 만큼 그래요. 너무 가파른데? 완만한데? 몰라. 오케이. 된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가 지금은 역함수랑 만나는 곳일 거예요. 세모랑 별. 그러면 그 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곳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 만나는 곳은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된다는 표현 나와야 돼. 연립. 연립해 볼까 얘들아? 두 식이 같도록 해보자. 이거 y는 x, 요거 뭐야? 그럼 연립해 보자. 연립해서 계산하면 몇 나와요? 대입법을 써도 될까요? 대입법. y를 x로 바꿀게. 자, 그럼 x는 루트 6x 빼기 8이 지켜지는 자리. 몇일까? 양변을 제곱해도 될까요? 양변을 제곱해도 될까?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은 6x 빼기 8이 되는 수. x 몇 나옵니까? 양변을 제곱하고 식을 펼칠게요. 왼쪽으로 이해하고 싶니? 몇 나와? 2차 방정식 등장하네? 인수분해 되니? 되지? 감사합니다. x 빼기 2와 x 빼기 4 는요? 그럼 이걸 지키는 수는 따로 나오네. 바로 2와 4 2와 4 그치? 자, 근데 그 x의 계산값이 이거나 x가 4가 나왔어.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럼 x가 2라고 치면 어떻게 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두 개를 연립했을 때잖아. 그럼 방금 나온 x를 집어넣으면 2를, y도 2가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점 하나 구했네. 또 4가 된다고 치면 거슬러 올라가면 연립했던 자리 두 식을 했으니까 x 자리에 4를 넣어보면 됩니다. y도 4겠죠. 끝났죠? 따라서 2,2랑 4,4에서 만날 거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제 뭐 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거리 공식을 써주면 돼. 오케이? 그럼 4,4랑 2,2 사이 거리는 루트 차이의 제곱 더하기 차이의 제곱이니까 루트 8. 이 루트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정답은 2번. 오케이? 좋습니다. 15번 해볼까요? 이게 오케이. 자문을 드리려고. 유리는 맞췄어? 어떻게 맞췄어 너 이거? 모르겠어. 15번 어렵게 된 거 맞는데. 맞췄어 지금? 이거 틀리기 정상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자,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7의 그래프와 역함수가 인버스라고 했을 때 인버스 y는 직선 -x 플러스 k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와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fx 2차 함수, 이름이 있는 2차 함수야. x가 0 이상. 자, 이건 fx가 있는데, 자, 얘랑 역함수가 있대요. 역함수 거꾸로 f 거꾸로. 자, 근데 그게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만나는 두 점을 라지 a랑 라지 b라고 했을 때,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가장 최소일 때가 어떨까?
됐습니까? 자 일단 문제 좀 크게 썼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 이번에 해석 가보자. 얘들아 일단은 한번 그려보자. 만나는 곳 어디쯤일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려보자. 자 좌표평면 설정할게. 오케이. 얘들아 fx 그리기 쉽니? 지금 이 함수는 그리기 쉬워? 얘는 그리기 쉬워 어려워? x제곱 더하기 7 x제곱 더하기 7은 그리기 쉬워 어려워? 그릴 수 있지 않나? 엄청 쉽죠? 왜냐면 우리가 공통상 1에서 배웠죠? 2차 함수 그리기 2차 함수 어떻게 그리면 돼? 꼭지점과 방향이에요. 얘는 어디야? 0,7에서 제곱이 여기 될 땐 0.7을 찍고 뭐 하는데? 문자 앞에가 1배니까 아래로 블록한 잡지야. 근데 얘들아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인데 문제에서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 x에 제한된 범위가 있어. 0 이상만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려질까? 아래로 블록의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너무 못 그렸다. 2차 함수 그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이게 fx야. 포물선의 오른쪽 날개만 그린 거예요. 오른쪽 날개만 그린 거. 자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하지. 그럼 역함수도 그려볼까? 역함수 어떻게 그려? 수식을 찾지 말고 그냥 그려요. 수식을 찾지 말고 그리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역함수 그리기. 마법의 보조선을 그린다. 얘들아 마법의 보조선을 그려보자. 누구? yx. 자 yx 그려보자. 자 그러면 보조선을 그었을 때 원래 함수를 x에 뒤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느낌 그려줘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어지도록 그릴게요. 다시 한번 접었을 때 포개어지도록 그린 거야. 괜찮니? 얘들아 이런 함수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내가 주황색이랑 초록색으로 그렸어. 자 근데 그 두 개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나는 주점을 a라고 하지. 근데 얘들아 얘도 지금 그려야 돼. 얘도 여기다가 이제 동시에 그릴 거야. 근데 얘는 특징이 뭐야?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직선의 특징 보이니? 직선은 맞는데 좀 구체적인 특징.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돼 있죠. 쌤 뒤에 숫자는 몰라요 k야. 하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결정은 돼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이 직선을 여기다가 그렸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야.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 만나는 곳이 없죠. 자, 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k를 모르지만 x 앞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얘야. 이 자신이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는 곳이 없죠. 여기면요? 만나긴 만나죠. A와 B. 근데 거리가 좀 길죠. 다시 그 점을 찾고 거리를 재면 좀 길어 보여요. 조금 욕심을 내볼까? 여기는요? 만나긴 만나죠. 하지만 거리가 그렇게 짧아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의 직관입니다. 언제 강조할까요? 여기서의 직관이야. 느낌. 언제 가장 짧을까요? 가까울 때 느낌. 그 가까울 때 있잖아. 서로 이렇게 뽀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안녕. 안녕. 그러니까 이게 서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울 때 여기쯤 아니겠어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긋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그래야 엄청 가까워지잖아. 근데 그런 느낌일 때가 언젠지를 혹시 너희 그걸 찾을 수 있겠어? 가까울 때가 저기쯤인데 이거의 특징이 뭘까요? 뭘까요? 제가 두 가지 그리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정석, 두 번째는 살짝 스킬을 쓸 거예요. 스킬. 뭘로 할까? 정석으로 할게. 첫 번째 공부. 우리 가장 가까울 때를 구하고 싶지. 자 그러면 그때가 있다고 치고 이 포물선에 닿는 점을 문자 설정 A, 로 잡자. 다시 그 점이 있을 거니까 A, 로 잡을 거야. 근데 이 포물선에 놓인 점이니까 대입하면 A, A제곱 플러스 7일 거야. 다시 한 점을 집어요. 이렇게 집어. A, 제곱
그치? 자, 근데 우린 뭘 할 수 있어? 그 점과 고정했으니까 이 점을 고정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대각선 y, x랑 이 떨어진 거리를 엄청 작게 하면 되겠죠. 다시 얘랑 얘. 또 여기까지인데요? 어차피 같을 테니까 여기를 구하고 2배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짧을 때를 보면 되겠지. 그럼 뭐만 보면 되는 거야? 저기에 한 지점과 여기에 한 직선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써보자. a, a제곱 플러스 7 얘는 y는 직선 x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은 항상 뭐 할 때만 쓸 수 있어? 일반형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이해할게. 그럼 x 빼기 y는 0꼴일까요? 자, 그러면 직선을 향하여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자, d를 써볼게요. 거리 공식 d 어떻게 됩니까? 거리 공식 직선의 제곱 루트 1 플러스 1 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 대입하듯이 절대값이야. 요거를 이렇게 대입할게요. 오케이? 따라오니? 어렵니? 안 어렵지? 고마워요. 자, 근데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안쪽을 잘 보세요. 얘들아, a 빼기 a제곱 빼기 7이지만 어차피 이 뭉탱이의 덩어리가 플러스 부호일까 마이너스 부호일까를 어림하면은 지금은 얘는 이 상태로 두면 음수죠. 혹시 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절대값 바뀌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해돼? 절대값 바뀐 거예요. 양수가 되도록 만들려면 얘가 좀 큰 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양수겠죠. 이해됐어? 근데 우린 뭐 하고 싶어? 포기하면 안 되죠. 이 자식이 최소가 되길 희망해. 오케이? 그럼 이 문자가 최소일 때 언제일까?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자, 이차 함수의 표준화 해보자. 자, 그러면 거리를 재면 자 루트 2분의 분자만 정리해보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봐. 어떻게 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 그러면 지금은 4분의 1 빼기 3분의 1. 뺀 부분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거 표준화가 잘 된다고. 따라서 지금은 루트 2분의 a-2분의 1의 전체제곱. 그래서 이거 표준한 거야. a-2분의 1의 전체제곱 빼기 4분의 1 더하기 7. 통분해서 더하면 4분의 27. 오케이? 자,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야? 최소가 될 때니까 여기를 0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몇으로서 튀어나와? 즉, 그러니까 물론 a가 2분의 1쯤일 때라는 해석이 돼요. a가 2분의 1 될 때 사라지니까 결국 루트 2분의 4분의 27이 나오죠. 근데 이거 유리화해서 정리해주면 거리 d는 루트 2분의 4분의 27인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4루트 2분의 27로 쓸 수 있고 루트 2배 루트 2배 하면은 8분의 27 루트 2 나올까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될까요? 이걸 다 밀어가면 안 돼요. 2배. 이거에 2배까지 해야죠. 곱하기 2배까지 해야죠. 오케이? 그럼 나오는 게 4분의 27 루트 2 4번이 나온다는 거. 오케이? 이해됐니? 어렵나요?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자,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그려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질까? 거리 공식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제가 2가지 프리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 고전적인 방법. 너무 고전적이라는 게 원시적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 풀이 아는 게 고수예요. 이거는 너무 짜증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보자. 얘들아, 우리 다시
문제로 들어갈게. 가장 짧을 때가 언제지 할 때 이게 가까울 때였죠. 오케이. 근데 그 가까울 때를 찾는 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혀진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뒤집혀진 거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대각선과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요. 다시 한번 이 대각선과 평행하게. 그럼 이때는 아직 좀 거리가 좀 있겠다. 자, 근데 더 평행하게. 그러다가 여기 이 곡선에 접할 때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풀이가 좀 더 기하학적인 풀이에요. 도형적으로. 이 직선에 반듯하게 평행했을 때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닿는 점이 있겠죠. 그때가 최소값이에요. 다시 한번 그때도 최소를 의미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림 확대해서 드릴까요? 곡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얘가 가장 가까울 때라는 건 기준이 뭐냐면 이 직선을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위아래 방향 당기면 접할 때가 가장 사이 간격이 짧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접할 때로 풀어도 답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접할 때는 어떻게 풀지? 이게 더 어렵나 너희한테? 난 이게 더 쉬운데. 자, 그럼 접한다고 치면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접해지는 선에 식을 잡자. 자, y는 얘는 y는 x니까 얘랑 평행하도록 잡으려면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 x. 그리고 y절편 모르니까 네모라고 잡아요. 다시 y는 x랑 그거의 친구 y는 x 플러스 네모로 잡습니다. 그다음 뭐 하면 되냐면 이 직선은 이차함수에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접할 조건 쓰면 돼요.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거. 2차함수랑 1차함수 언제 접해요? 2차함수랑 1차함수 언제 접한다는 게 보장이 돼요? 언제 접한다. 보장. 판별식이 여기다. 그래서 한번 얘랑 요걸 연립해볼게요. 자, 연립해보자.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7과 y는 x 플러스 몰라요 네모를 연립한 후에 접할 때는 판별식이 0대로 나와요. 그래서 연립해보면 x제곱 더하기 7은 x 플러스 네모 왼쪽으로 이사시키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7 마이너스 네모. 오케이? 근데 우린 접하기를 희망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나와야 돼. 그럼 판별식 D를 쓰면은 b의 제곱 빼기 4ac b의 제곱 빼기 4ac. 에이, 이게 귀찮은데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그러면 넘기면 728이에요 이거. 그러면 4네모가 27일 때 그러면 4네모가 27이니까 네모가 4분의 27일 때라는 게 나오거든. 자, 근데 다 왔어. 근데 그럼 네모가 4분의 27이라고 치면 이 식을 지우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네모를 4분의 27로 대입해보자. 그럼 이 식을 펼치면 x제곱 빼기 x 7 빼기 4분의 27. 그럼 통분해서 빼면 상수항이 어떻게 돼? 4분의 1로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완전 제곱식이죠. 인수분해 요즘 완전 제곱식이죠. 즉 x-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나오죠.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의미가 뭐죠? 뭐예요? 만날 건데 접하면서 만날 거야. 접한다. 그래서 판별식 의미일 때 그 x값을 구한 거니까 걔는 결국 요 접점의 위치 2분의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y값은요? 대입해봐야죠.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2분의 대입해볼까요? 2분의 1 제곱에다가 같이 올린 좌표 4분의 1 더하기 7 따라오니? 그러니까 4분의 29.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이 점의 좌표를 찾았죠. 이거와 이거 묶으면 2분의 1, 4분의 29. 그 다음 뭐 해주면 될까? 요 점을 찾은 거예요. 우리 여기 가까운 점. 근데 그거에 어차피 y-x 접은 점이 여기니까 x좌표랑 y좌표를 자리 바꾸면 돼요. 구해진 거에 좌표를 자리 바꾸면 여기는 4분의 29,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점과 점사에 여기 있으면 몇인지 나와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풀인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쌤 왜 굳이 이런 거 하십니까? 내가 겪어봤어요. 처음 풀이로만 해보면 나중에 복잡할 때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첫 번째 풀이 뭐였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사용한 거였어. 두 번째는 접하는 순간을 찾자. 기울기가 일자리에 접선을 그은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니?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계산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16번 안 해. 17번 해. 17번 이거 어디까지 접근해봤어?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원이 두 정지된 점을 지나는데 정점을 지난다. A, B의 중점에 잡혔는데 넣읍시다. 오케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원 X제곱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2Y 빼기 2A 플러스 4는 0. 얘들아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야. 찾고 중점을 구하면 돼. 그럼 얘들아 일단 접근 어떻게 봤니? 혹시 이거 원이니까 쌤 저 원 좀 잘하는데요. 표준화 시켜볼게요. 했나요? 표준화 시켜볼게요. 근데 표준화 해봤자 이거 뭔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해돼요? 표준화 해봤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x끼리 모은다, y끼리 모은다, 블라블라 한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얘들아, 저번에 잠깐 얘기해서 까먹어서 수 있는데 정점을 구하는 법, 기준이 뭐예요? 정점을 구한다의 기준. 아십니까? 정점을 구합니다. 정지된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 고정점. 정점을 지나는 거 찾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줘요. 정점을 구하는 쌤은 기다려주는 거야. 얘들아. 머릿속에 최대한 가져와. 정점을 구한다를 쌤은 기준을 줬어요. 기준. 자, 문자의 관점을 봅시다. 얘들아, 지금은 x, y가 변수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 a에 대한이야. 오케이? 자, 변수를 구별하자. 지금은 최초의 문제에서 언급된 거 모든 실수 a야. a가 팔딱팔딱 움직이는 거야. a가 1든 a가 2든 a가 1억이든 a가 마이너스의 1조든 간에 모든 a마다 이 식을 지키는 정점을 구하는 거라. 말투 이해돼? a가 졸래 많아. 그럼에도 항상 지날 수 있는 점을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후 강제로 0이 되게 해야 되겠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항등식에서 배웠어요. 모든이면 갑자기 00이에요. 모든에 대한 말이 써있으면 0이 될 때를 찾아야 돼요. 얘가 팔딱팔딱 움직이든 간에 항상 0이 된다라는 이 방정식을 지키려면 0배랑 0배겠죠. 이런 발상 기억나? 그래서 뭐 하자? 그 문자의 내림차순 정리 후 개수랑 상수항을 0으로 잡아야 돼요. 개수랑 상수항 0으로 잡자. 따라서 뭐 해야 돼? 이거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요. 즉, 이 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오케이? A가 주인공이니까 A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A로 모여라 하셔야 된다고. A로 모여라 해보자. 자, 전개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AY, EY AY, EY 마이너스 2A 빼기 4 0. 그럼 이 식을 바라봤을 때 A가 반드시 들어있는 걸 묶어. 총 8개인가요? 8개, 7개 항 중에서 A로 묶으세요. A가 들어있는 거 동그라미, 또 옹그라미. 오케이? A. 그럼 A로 묶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일까요?
A의 후보가 여기 있어요. 그 외에는 A가 없는 부분이야. 따라서 뒤에다 적을게요. A가 없는 거, A가 없는 거. A가 없는 거 플러스 2y 빼기 3. 이렇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될까요? 00. 갑자기 00을 잡는 거예요. 문자 변하는 수에 옆에 있는 수랑 옆에 있는 수가 강제로 0이 되게 식을 만들어야 항상 지단점이 얻어집니다. 점점. 오케이? 그럼 풀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처음 게 0이라고 쳐. 그래서 처음 게 0이라고 치면은 1차 함수죠. 1차식죠. 그리고 뒤에 것도 0이 돼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빼기 3. 오케이? 그럼 이거 갑자기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연립방식 문제죠. 문자 1차 1차, 2차 2차. 고1 때 배웠던 거. 1학기 수업 때. 해보자. 연립방식 어떻게 할래? x를 죽일래 y를 죽일래를 고민합시다. 특수히 맞으면. 얘들아 아래쪽에 y가 더 많아요. x, y, y야. x를 죽이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이해되니? y가 대부분이잖아. x를 줄이자. 그럼 x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 x로 정리할게. 그럼 x는 자기소개하면 넘겼을 때 됩니다. 그쵸? 그럼 뭐 하면 돼요? 넘긴 식을 대입하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x를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수 더하기 뒤에 거. 오케이? 이 식을 정리해볼까요? 싹 다 정리하세요. 자, y제곱 빼기 4y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y 빼기 4는 제로. y끼리 모으면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2y 마이너스 2y 더하기 4 빼기 4 헉, 사라진다. 는 이랬습니까? 따라하고 있니? 그럼 이런 y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y는 몇? y는 몇? 바로 이거 y로 묶었을 때 2y로 묶었을 때 0과 1 나옵니까? 근데 y가 결정될 때마다 x도 구해야 돼요. 자, y가 0이라고 치면 x는 몇 나오지?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요. x, 그러니까 y가 1일 때는 1. 네. 그래서 뭐가 돼? x, y를 묶으면 2, 0이 한 점인 거고 1, 1. 그다음에 두 개의 중점을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나요? 2, 0, 1, 1을 가지고 있는 중점을 찾으면 더한 거분의 절반, 더한 거분의 절반에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정점을 구한다는 건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가까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복을 해서라도 여기요. 갑자기 0이 된다를 푸는 거예요. 0이 된다. 물론 내림참 정리하는 게 주관되고 말했다니 좋습니다. 쉬 1시간 가지고 마지막 중학교 문제를